안녕하십니까. 생애주기별 청각장애 특성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원민우입니다. 저는 원민우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세안대학교랑 원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민우의 언어치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생애주기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생애주기별을 하면 총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각각 6단계에서 생애 주기에서 특성과 그럼 그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그때 상황에는 어떻게 좀 더 좋을지 저희 코멘트까지 해가지고 각각 3단계로 생애 주기별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아기입니다. 0세부터 3세입니다. 이때 특징의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 발달 단계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장애 수용입니다. 일단은 이 친구들의 청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생후 계열에 따른 일반적인 언어 발달 단계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비구어적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로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그냥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걸로 사실 모든 걸 다 대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은 아이가 최대한 행동이 아니라 한마디로 언어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아이가 행동했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이가 최대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언어를 이제 표현한 게 좀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휘학습에 문제를 보이긴 합니다. 일단 언어라고 하면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음이, 구문, 화형이 있죠. 일단은 음이라는 것은 아이가 단어 개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입니다. 일단은 어휘량이 많이 청각 장애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게 또 어떻게 되느냐? 구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사 같은 거, 을르리가가 아이가 잘 안 되는 가능성이 높죠. 한마디로 의미 있는 단어로만 아이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물을 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엄마 물 이렇게만 아이가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문적인 능력에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장애 수용입니다. 이제 장애 발생에 따라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많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일단 단계는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분노, 그리고 협상, 우울,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부정을 하죠. 아닐 거야. 그리고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장애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사람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노하죠. 왜 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하다가 점점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 이걸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사실은 이 협상과 동시에 우울감이 같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우울한 것은 이제 계속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지나게 되면 이제 수용이 되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용보다는 포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구나라는 게 좀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 단계를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수용했다 해가지고 내 배우자가 아직 수용 단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빨리빨리 일어나, 극복해야지. 이렇게 자꾸자꾸 배우자를 탓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자꾸자꾸 지적을 하게 된다면 서로서로 이게 마찰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해야 될 것인지 상의를 하고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과제사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장애 이해입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 그럼 청각장애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이제 면담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부모가 아이가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시옷 발음이 잘 안 될까요? 라고 부모님께 물어봤을 때 부모님께서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의 말소리는 다 주파수가 다릅니다. 근데 아이가 청각장애에서 그 특정 주파수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 왜 시옷 발음이 안 나오는지 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아이가 사실은 안 들려서 그 음소만 안 들려서 못하는 건데 자꾸 아이한테 발음을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마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어디에 손실이 돼서 청각장애가 왔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전음성인지 아니면은 감각신경성인지 아니면 혼합성 중추청각 처리인지 각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전음성이라면은 우리가 귀 끝에서 고막까지입니다. 고막까지인 거고요. 고막에서 한마디로 신경기까지가 이제 감각신경성입니다. 이 둘 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합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뇌 쪽, 중추신경계 쪽 문제라면 중추신경 처리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떠한 보장구를 쓸 것인가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이해도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도,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청각 손실이 있는데 이게 경도인지
아니면 고도인지 최고도인지 이걸 알아야지 앞으로 아이한테 어떠한 보장구를 할 것이고 가정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선천적으로 어떤 소리를 못 들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아이가 지나가다가 중요함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아이가 청각이 안 들린다거나, 이 사실 차이는 큽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부모 역할입니다. 일단은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페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 선배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다거나 실시간으로 내가 질문을 올리게 되고 그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협회입니다. 협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접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카페와 협회를 같이 이용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정구입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떠한 보정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력 수준에 따라 이건 달라집니다. 어디 위치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청력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귀걸이형 보청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공아우가 한다거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귀걸이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막형, 그리고 이제 FM형, 골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한 건 사실 이거입니다. 한마디로 고막형이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고막형이라고 이제 이게 해서 아이가 사실 시각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애의 티가 안 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무조건 귀걸이형입니다. 왜냐면은 웨이도가 계속 이걸 딱 맞춰야 되는데 웨이도가 계속 향상이 돼요. 즉 하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의 증폭 자체가 웨이도라든지 고막으로 들어간 것들은 조금 낮습니다. 증폭해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무조건 귀걸이형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골전도라든지 FM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아우 같은 경우에는 양측에 이제 고도 이상일 경우에는 인공아우가 이제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이해도가 필요한 게, 부모님들이 인공아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술해야 되니까 일단 거절부터 합니다. 아니요. 그냥 어떻게 좀 보청기로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 협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과 조기 제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치료를 받느냐 후에 재활을 받느냐, 이거 차이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조기 발견 정말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도 아이가 지금 만 2세가 됐는데 이제서야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 시간은 청룡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의 감지, 변별, 확인, 이해. 아이가 보청기에 끼었다고 인공아우 했다 해가지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이가 보청기에 낀 순간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 아빠 안 하는 것처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하게 언어 자극을 줬기 때문에 아이가 1년 뒤에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이제서야 보청기를 끼웠고 인공아우를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지금 해야지 아이에게 청룡훈련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이가 보청기에 대한 어떤 보장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난감인 줄 알고 자꾸 좀 만지거나 혹은 불편해서 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이가 스스로 착용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매번 해주다 보면 아이가 부모가 없었을 때 상황, 즉 학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어린이집 상황에서 아이가 뭔가 일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대처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바라시 부모님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은 입모양을 이제 크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입모양을 좀 작게 말하는 어머님들이 계셔요. 무조건 크게 해주시고 무조건 모든 오감을 다 자극해가지고, 이게 부드럽다 그러면은 꼭 부드럽게 만져주면 이거 부드러운 거야. 그리고 냄새가 상큼하다 하면 냄새 맡으면서 상큼해, 이건 상큼한 거야. 맛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오감이 돼야지 아이가 언어 자극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기입니다. 4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심리적인 영향, 그리고 부모와 상호작용입니다. 일단은 아이가 좀 더 크게 되면서 심리적인 이제 압박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아이가 언어 발달은 사회성과 밀접하게 연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언어 발달이 되어야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것인데, 언어 발달이 낮다 보니까 사회성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에서도 아이가 미숙한 부분을 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첫 번째 낮은 자아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뭔가 의사표현하는데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아이가 자꾸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표현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과의 감정 이해가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부모님의 감정을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죠. 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속상해. 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행복해. 이런 감정을 자꾸 들려줘야지 이 친구들이 감정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상호작용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이가 신호만 주더라도 이거 필요해. 아이가 뭔가 이제 표정만 해도 이거 필요하구나. 먼저 대처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되냐, 의존하게 돼요. 엄마에게. 자꾸 보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혼자 하는 힘이 약해져요. 이게 나중에 쭉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정말 좋아요.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지금 아이가 원하는구나, 민감하게 반응하되 결국 그것을 수술할 수 있게 부모님께서 환경적으로 도와줘야지, 직접 다 도와주게 되면 아이는 의존성은 높아지고 혼자 하는 게 낮아진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건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부모는 나에게 다 해줬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타인도 나에게 해주고 그렇게 바래요. 타인은 그렇게 못 해주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아이가 이제 관계를 단절시킨다거나, 왜냐면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잘 안 해주네? 단절시키거나, 아니면 아이가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긍정적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가 많이 힘들어요.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아이가 보청기도 끼워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아이에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이런 과정 자체가 정말 즐겁게 자꾸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분명히 상담을 받을 때 아이의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한테는 자꾸 칭찬하는 거죠. 너 오늘 이렇게 잘했다면서? 와, 정말 엄마 너무 기특하다 하면서, 일단 당연하게 제안을 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도 이걸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이거 갈 때마다 엄마가 스티커를 줄게. 8개 모으면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사러 가자. 장난감 사러 가자 해서, 이거 자체가, 치료받는 거 행위 자체가 즐겁게 피드백을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애정만이 높으신데 처벌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아프니까. 근데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점점 더 양육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부모가 처벌을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럼 아이는 외부에서 더 처벌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어만 제외하고는 똑같이, 일반 아이랑 똑같이 훈육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아이도 자란다는 거 말씀드리고, 기회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모가 모든 걸 다 이제 컨트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도 그러겠지만은 더욱더 청각장애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내가 더 해줘야지,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게 맞아 하고 자꾸 부모가 사실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이한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셔야 아이가 자기 결정권이 늘어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멘트는 아이가 이제 많이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발화가 많을수록 부모가 더 노력해야 되겠죠. 더 말을 많이 시키고, 더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관심이 자꾸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이가 청능제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그때만 받아가지고 효과를 절대 못 봅니다. 소리는 평상시에도 계속 자극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2-3번 갔다 해가지고 아이가 청능 향상이 되지 않아요. 부모가 집에서 자꾸 연계해줘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집에서도 어휘력이라든지 구문 능력에 대해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때는 이제 수술할 수 있어야 돼요. 수술로 보장구를 착용하고, 빼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가르쳐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초기학년기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본인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학교에 보내야 될 것인가? 자꾸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는 이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진학 같은 경우에는 이 딱 8살 될 때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총 크게 나누자면 3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4가지 선택권도 있어요. 첫 번째, 일반 학교에 그냥 보내는 거죠. 그냥 일반 학교 보내는 겁니다. 일반 학교에서 아이가 동등하게 다른 건청인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데 특수반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일반적인 학교 생활은 똑같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특정하게 언어교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대만 한마디로 특수교육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특교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해가지고 아이가 특별히 따로 교육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예 특수학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번외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그 어린이집 생활이든지 유치원을 더 유예를 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언어가 늦게 트인 만큼 그만큼 좀 더 관리가 더 잘 되는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좀 더 1년 더 있게 한다는 것이죠. 총 4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아이가 일반 친구들과 똑같이 지낼 수 있다는 점. 단 일반 학교를 하더라도 아까 말한 FM 한마디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FM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말하면은 아이 귀에 보청기에 거리와 관계없이 다 들리는 거예요. 말하면은 마치 무전기처럼. 그래서 그런 기기를 통해서 일반 학교에서 아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교육을 받게 한다는 거나.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더 추천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아이가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걸 더 추천하기도 하고요. 특수학교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거절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이의 생활과 자존감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가 일반 학교에서 못 느꼈던 그런 자존감을 특수학교 가게 되면은 자기랑 똑같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서 아이가 자존감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열등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아이가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외모적으로, 특히 이때는 이제 외모가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외모에서 뭔가 끼고 있는 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좀 발생이 되기도 하겠고요. 아무래도 학업 능력이 정상적이겠지만 조금 지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과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및 학교 선택에 있어서 자녀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사실 부모님들 욕심으로 우리 아이는 무조건 일반 학교 무조건 다녀야 돼 하다 보면은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잘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아이가 정말 힘들어할 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견뎌내야지. 너 그래갖고 어떻게 일반 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꾸 미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셔요. 사실은 학교 생활 자체는 아이가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부터 아이가 실패감이라든지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은 이 6년의 시간 동안 내내 힘들어요. 아이가 만약 정말 힘들어한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데 옮겨서 똑같은 요즘 청각학교들 있잖아요. 똑같은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 똑같으니까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사실 아이들 만족도는 특수학교 갔을 때 만족도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아이의 의견도 부모님들이 조금 들어주는 것도 좀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권리인식입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아이가 끝까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꼭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게 너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이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동영상을 듣고 있어요. 동영상 보는데 이 동영상이 자막이 안 나와요. 그럼 아이는 좀 듣기 힘들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너가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 넌 그게 너의 권리야. 너가 만약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가 뭔가 힘든 게 있거나 뭔가 불리한 게 있으면 너는 말해야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우리 아이한테 인식을 시켜줘야지 아이가 자기의 불합리성 같은 걸 이제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사실 이제 초기 학년기까지 오게 되면은 사실 선택을 해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계속 구호로만 계속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게 효과가 만약 이제 없다고 하면은 사실 수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사소통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이 시기 때는 이제 수화라든지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이한테 좀 다른 방법, 꼭 구호만 고집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 아이가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뭔가 표현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자립성을 키워야 됩니다. 계속 제가 아까 전부터 자립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이 시각이 되면은 아이가 자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흔히 청각장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많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의존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립성이 많이 낮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 아동 선생님께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야겠죠. 좀 청각장애가 어떤 건지 반 친구들이랑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 부모님께서 어떤 유인물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좀 시키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보장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전에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아이가 좀 이렇게 나온 경우도 좀 있어요. 사실 끼나 안 끼나 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안 할래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장구가 왜 필요한지에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이 자신이 한마디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인식을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 아이 자존감과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쓰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있는 거야. 너는 그냥 잘 안 들리는 것 뿐이야. 뭔가 그냥 다름으로 얘기해 주시고 어떤 특별함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게 아이가 조금은 좀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자리 배치라든지 보정기구, 보조기구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서 항상 아이한테 접근을 할 때는 가르친 개념에 대해서 시각적인 예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같이 제시할 때 아이들이 더 빠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이가 알아듣지 못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만 계속 반복 아니라 문장 전체를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아이가 방해를 못 들어요. 그러면 아빠가 방에 자꾸 이 방에만 말하면 아이가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차라리 그냥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아이가 방에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아빠가 들어가신다를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 혹은 반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빠가 들어가서 방에,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아이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 단어를 안 들린다 하더라도 아, 방해겠구나라는 아이가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거나 아니면 바꿔 말해준 게 중요한 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독화를 할 수 있는, 즉 입모양을 보고 나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무조건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잘 보이는 곳을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이제 시각적인 자료, 노트라든지 교사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강의 노트라든지 아니면 강의 아니라든지 이런 걸 항상 아이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M 송수신기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송수신기는 이제 마치 무전기처럼 이렇게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들렸던 게 블루투스로 아이 보청기에 바로 직접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정확한 어떤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가 위치에 관계가 없어집니다. 꼭 앞에만 안 앉아도 되는 거고 뒤에 앉아도 될 수도 있겠고요. 친한 친구랑 앉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FM 송수기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신청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아이가 반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그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FM 송수신기가 음악실에도 한 개, 교실에도 한 개, 방교에 한 개 이렇게 놔둬가지고 그럼 그때마다 말하면 아이 귀에 다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후기 학년기입니다. 이제 사춘기가 됐습니다. 자, 특징은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계에서 혼란을 이제 겪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학, 전환기, 이때가 정말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인식이라든지 자기 표현 등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래 관계가 이제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학년기, 그러니까 초기 학년기 때 잘 관계를 맺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기 학년기도 잘 맺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후기 학년기 들어오게 되면서 사춘기라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초기 학년기 때 잘 지냈다간 잘 지낸 친구인데도 이제 후기 학년기 되면 잘 못 지내는 친구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이제 어느 부모나 자녀가 다 갈등이 되는데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진학 취업을 두고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특별 전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알고 나서 사실은 후기 학년기 때부터 준비를 잘 해내야지 대학 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보는 거, 여러 가지 국가의 사업들을 이용해 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협회에다가 연락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취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락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 같은 경우 이제 가족 지원입니다. 이때 이제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이제 대학에 싫어하네, 이제 노력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잘 되지 않아요. 이건 꾸준하게 어렸을 때부터 쌓여와야 됩니다. 항상 아이랑 대화를 하고 항상 아이랑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 아이가 이제 학년기가 됐음에도, 청소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부모님께 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졸업 후에 너가 대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너가 취업을 할 것인지에서 이야기를 이때 해야 됩니다. 해야지 그 목적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떤 다른 직업보다 조금 이제 우리가 톨게이트에서 이제 끊어준 사람 있잖아요.
그걸 좀 취업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학년기 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술들 많이 습득했다고 합니다. 혼자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는 거라든지, 혼자 가가지고 컴퓨터를 다루고 계산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교육을 한 결과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도 원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먼저 정해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입니다. 아이가 이제 슬슬 이제 농사회, 즉 청각장애인의 사회라든지 청각장애인의 이제 문화라든지 이걸 경험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인기가 되게 되면서 이런 문화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은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정서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체감 회복입니다. 많은 혼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청인 친구들도 이 시기가 되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께서 아이의 장애 자체를 이제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장애는 그냥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용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장점, 단점들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또 장점을 향해서 아이가 달려갈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때도 아이가 제한된 어휘랑, 그리고 특히 이제 한번 습득했던 이제 그러니까 고정된 문법을 아이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문법은 자꾸자꾸 부모님이 계속 깨줘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직업 훈련이라든지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성인기입니다. 성인기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사회생활과 결혼입니다. 자,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는데, 일단 이제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아까 그 문화를 좀 경험하게 되면은 청각 장애인들끼리 좀 결속력이 좀 증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회생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 이제 의사소통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자,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제 제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서 부모가 조금은 부모의 어떤 자격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독립, 협회, 준비입니다. 저 독립을 해야 되겠죠. 아이가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특히 부모가 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로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데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협회를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농사회를 좀 활동할 수 있게, 특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회사 생활도 농사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회사를 이제 뭐 가지게 돼서 직업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 좀 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준비입니다. 어떤 건 이제 독립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된 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도 필요할 거예요. 사실 부모에게 많이 의존도가 높았던 이런 청각장애인 자녀들이 이제 분리하는 데 많이 두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된 어떤 지금 의사소통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킬 수가 있는지 부모님께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교육과 재능을 어떻게 하면 이제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게 조금은 더 맞는 직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복지기관이라든지 복지 어떤 서비스를 이제 통해 가지고 아이가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정말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극복한 사례, 즉 이제 결혼을 한 어떤 청각 장애인 부모, 그러니까 또래보다 조금 더 선배인 격인 거죠. 이런 선배인 경험을 좀 만나게 하고 경험시키게 했을 때 확실한 어떤 부모 역할을 좀 잘 만들어준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상담이라든지 이런 협회 활동을 조금 더 유도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취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능이라든지 기술 조금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넓어졌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워낙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국가에 있는 농안협회라든지 청각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고용센터 이런 데 이제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각 특화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고, 이 자격증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컴퓨터 쪽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한마디로 이제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의 생활 만족도 자체가 경제적 의사소통이 이제 어려움이 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건축 노인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감이 좀 있다라는 거. 이중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이 가질 수 있는 문제와 그리고 청각장애가 같이 있는 그런 문제가 겹쳐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뭐 정보 접근,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자꾸 어떤 지침이 바뀌게 되고 어떤 방송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수화 통역사나 이런 게 잘 제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각장애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서 너무 많이 혼란을 많이 느꼈다고 이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코로나 때 많이 힘든데 더 정보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주요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최대한 국가 지원, 공공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삶을 더 질적인 삶을 이제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많이 활용한 겁니다. 한마디로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가지고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가족들이, 즉 자녀들이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자꾸자꾸 가게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당사자는 이제 사회생활을 위한 이제 개인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에서 배제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화라든지 구화를 이제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이제 연결해 주는 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런 지역사회 활동, 그러니까 노인들 해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제 가족 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죠. 가족 간에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좀 주시고 그리고 잘 챙겨드리고 이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건강, 체력을 스스로도 잘 관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높은 게 운동 프로그램들 많이 만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체조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이용하게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청각장애 특성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도와줘야지 정말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